사람들은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꺼려왔다. 종교는 인간이 다가갈 수 없는 신의 영역이었기 때문이다. 진화론이 탄생한 지 150년. 진화론은 신을 향해 묻기 시작했다. 사람은 왜 신을 믿는가?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 10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중국 쓰촨 대지진. 참혹한 현장 가운데 한 장의 사진이 세계인의 눈시울을 적셨다. 순식간에 무너진 집에서 젓가락도 미처 내려놓지 못한 채 아이를 온몸으로 감싸 안은 어머니. 이 위대한 모성애는 어디서 오는가? 병들어 죽어가는 돌고래. 물속으로 가라앉는 동료가 숨 쉴 수 있도록 다른 돌고래들이 수면 위로 밀어 올리고 있다. 이 같은 이타적인 행동은 진화론으로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다. 진화론은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 자손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살아남기 위해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하지만 남을 위한 이타적인 행동은 자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무리 생활을 하는 땅다람쥐나 밭쥐. 천적을 피하기 위해 땅 밑에 굴을 파고 숨어 산다. 그러나 먹이를 먹기 위해선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위험은 머리 위에서 도사리고 있다. 가장 먼저 적을 발견한 녀석. 경계음으로 위험을 알린다. 소리를 듣고 재빨리 굴로 숨는 다른 녀석들. 그러나 경계음을 낸 녀석은 적의 눈에 띄어 잡힐 확률이 높다. 죽음을 무릅쓴 이타적인 행동. 동물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이타적인 행동으로 이익을 얻는 것은 땅다람쥐 집단이나 개체가 아닌 땅다람쥐의 유전자다. 땅다람쥐의 이타적인 행동을 유전자의 입장에서 보자. 생물은 자손에게 유전자를 전달한다. 가까운 친척일수록 같은 유전자를 많이 가진다. 땅다람쥐의 이타적 행동을 유전자 입장에서 보면 다른 땅다람쥐가 가진 자신과 같은 유전자를 위험에서 구한 행동에 불과하다. 겉으로 이타적으로 보이는 행동이 유전자 입장에서는 이기적인 것이다. 진화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 가장 영향력 있는 과학 저술가로 불린다. 그의 책 이기적 유전자에서 생물체는 유전자를 자손에게 전달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파격적인 주장을 한다. 어머니는 자기와 같은 유전자를 가진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 모성애를 발휘한다. 모성애도 유전자 입장에선 이기적인 행동이다. I would not wish to downplay the altruism that a mother feels for her children. The point about the selfish gene is that natural selection is only a metaphor, selfish. It doesn't mean selfish in the sense that humans are selfish. Natural selection tends to favor those genes that look after their own welfare, look after their own interest. That's why they're there. One of the ways in which gene selfishness plays itself out, one of the ways in which gene selfishness manifests itself is as individual altruism, and mother love is a particular example of that, a very strong example of that. But there are various other kinds of altruism which are also a manifestation of gene selfishness. 모성애나 땅다람쥐의 이타적 행동은 유전자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사회생물학은 동물들의 사회적 행동을 유전자 차원에서 설명한다.
사회 생물학의 창시자 에드워드 윌슨. And what I can do is 그는 현존하는 최고의 생물학자로 꼽힌다. 윌슨은 연구 분야가 폭넓기로 유명하다. 곤충학자로 출발해 사회 생물학, 생물 종다양성 보존까지 we're going to be I'm going to be 우리나라의 비무장지대를 생태공원으로 만들자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윌슨은 원래 개미 연구로 유명하다. 다양한 조직과 계급, 사회적 관계로 이루어진 개미 사회는 인간 사회와 놀랄 만큼 닮아 있다. 그는 개미 사회에 대한 연구에서 시작해 동물과 인간의 행동까지 연구 범위를 넓혔다. The study of ants led me to a great interest in how social life begins, not just in humans, but in animals of all kinds. 윌슨은 1975년 동물의 사회 행동을 진화론과 유전자로 설명하는 사회 생물학을 발표한다. 개미와 말벌 같은 곤충부터 원숭이와 인간까지 왜 동물들은 무리를 짓고 계급을 만들며 가족을 이루면서 살아갈까? 사회 생물학은 이 같은 동물의 사회적 행동이 유전자에 의해 많은 부분 결정된다고 말한다. 사람의 행동까지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진화 생물학 역사상 가장 큰 논쟁 중 하나였다. Human beings, we are animals. We are very high, of course, but we have animal bodies, we have animal-like genes and so on. And we should try to understand humans from a biological viewpoint. That was controversial because it was against the main beliefs of the time. Our ancestors. 사회 생물학이 발표될 당시 사람들은 인간의 모든 행동이 교육과 환경으로 만들어진다고 믿었다. 인간의 행동이 교육과 환경이 아닌 유전자에 의해 선천적으로 결정된다는 주장은 위험하게 받아들여졌다. 사회 생물학이 우수한 인간과 열등한 인간을 구별하는 우생학과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It was considered immoral. It was considered a sin, intellectual sin, to believe in instincts or genetics, you see. The belief was there that everybody is the same genetically, the way their brain works and everything like that. Well, that you could show is not true, but nonetheless it was it was thought to be necessary to avoid the great disasters of the Second World War. And then in places like America, we continued to have racism, unfair treatment of blacks and so on, based on a belief in genetic differences. There had to be a way of saying, no, we're not going to talk about genetic differences. 윌슨에게 퓰리처상을 안겨준 인간 본성에 대하여. 이 책에서 윌슨은 사랑, 도덕, 문화, 종교와 같은 인간의 본성을 진화론과 유전자의 입장에서 설명한다. 사랑, 도덕, 문화, 종교와 같은 인간의 본성도 진화의 과정에서 생존 경쟁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생겨났다. 종교 역시